안녕하세요. 넘버원 노블레스 결혼정보회사 엔노블의 박혜영 매니저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만남부터 연애까지 가기 위한 5단계 법칙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만남부터 이별까지 5단계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연인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느끼고 있다면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현재 우리가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다시 앞 단계로 되돌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만남에서 연애까지의 과정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공통점을 찾고 유대감과 친밀감을 쌓아 올리는 데서 출발을 했었죠. 두 사람이 만나 행복한 시간이 영원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조금씩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겠죠. 관계의 변화가 시작되는 연애에서 이별로 가는 첫걸음은 두 사람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서로의 공통점에 더 주목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통점은 어느새 당연시 되어버리고 그 자리를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이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2단계에서는 서로의 사소한 생활 습관, 버릇, 그리고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나와 상대방의 차이를 인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저 다르게 느껴졌던 서로의 취향이 어느 순간 틀리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멜로 영화를 보고 싶은데 상대방은 액션 영화만을 고집하고, 나는 한식을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양식을 더 좋아하고, 당장은 합의와 타협을 통해 관계를 이어가지만 이로 인한 사소한 불만감이 싹트기 시작하게 되죠. 연인들이 다툼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지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제한하기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툼을 피하기 위해 갈등이 되는 주제를 피하거나 제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전에는 서로 깊은 얘기도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있었다면 이 단계부터는 다툼을 피하기 위해 사소한 거짓말도 하게 되고 다른 핑계나 이유를 대면서 이야기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싸우지 않아서 겉으로는 사이가 좋아 보이지만 이 단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로 중요한 대화를 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의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나면 항상 할 말이 많고 대화가 끊이지 않던 두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만나면 할 이야기가 없어졌다면 이 단계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상대방한테 불편할까봐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지속되면 두 사람의 접점이 줄면서 마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제한하기 단계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서로에 대한 마음속 불만을 얘기하지 못한 채로 지나게 된다면 다음은 침체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속으로 불만이 많이 쌓인 상태이죠. 마음속에 쌓인 불만만큼이나 서로에게 느끼는 기쁨이나 흥미, 열정 또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점점 친밀감이 떨어지게 되는 시기이죠. 상대방에게 연락이 와도 점점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때로는 회피하기도 하고요. 다툼과 갈등이 두려워 중요한 이야기들을 피하고 정작 핵심적인 문제들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멈춰버리고 맙니다. 점점 친밀감도 떨어지고 마음속에 거리감은 멀어지고 발전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가야 하지만 심각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조금 늦어버린 느낌이 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침체 단계에서 마음이 멀어져 버리면 다음은 물리적인 회피를 하기 시작하는 회피 단계에 접어듭니다. 항상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같은 생활 패턴을 공유하던 두 사람이 이제 각자의 삶을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기이죠. 이 단계에 접어들면 둘의 사이가 급속도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헤어진 것은 아니니까요. 어차피 2단계에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뒤는 이별밖에 없는 만큼 2단계에 이르렀다면 뭐 아니면 도라는 심정으로 그동안 서로에게 쌓였던 응어리들을 직접적으로 표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담아뒀던 이야기들, 감정들을 서로에게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죠. 이별 직전의 연인들이 한바탕 크게 싸운 후에 오히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다시 화해하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동안 피해왔던 이야기들을 한 번에 터뜨림으로써 그동안 쌓였던 불만 혹은 오해가 해소되고 다시 유대감을 쌓는 관계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이죠. 하지만 앞서 말해드린 방법을 시도했다고 해서 매번 결과가 좋을 수는 없겠죠? 연애에서 이별로 가는 5단계의 마지막은 종결입니다. 이 단계는 한쪽이 아무리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두 사람의 문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을 좀 갖자라는 이야기를 할 뿐이죠. 종결 단계에 이르면 서로에 대한 마음을 잘 정리하고 지난 연애를 돌이켜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인을 자책하기보다는 왜 두 사람이 멀어지게 됐는지를 잘 생각하고 다시 인연이 찾아온다면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번의 연애가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저 그 사람이 나의 인연이 아니었을 뿐이니까요. 오늘은 조금은 우울할 수 있는 연애부터 이별까지의 5단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어떠한 형태가 됐든 이별은 아픈 기억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해드린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서 현재 나의 연애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별의 단계에 도달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엔노블의 박혜영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